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한국에 나와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댓글에 한국은 요즘에 이런 것 같아요. 요즘엔 또 이렇게 또 사람들이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이런 댓글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자, 확실히 예전보다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 한국에 있는 분들이 미국에 계신 분들이 가서 좀 느끼기에 요즘에 왜 이렇게 좀 차갑지? 왜 이렇게 좀 무뚝뚝하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뭐 제가 다른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벌써 몇십 년이 지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뀌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자, 그렇지만 제가 몇 년 동안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요즘에 느끼고 있는 한국 사람들의 이 속 안에 있는 화는 뭘까? 여기에 대해서 그 이유는 뭘까? 그걸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제가 여러 가지 뉴스를 보면서 또 한국에서 느끼는 바, 예, 요즘에 뭔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한때 미국의 넷플릭스에서 미국에서 제작했던 드라마죠. 비프라는 게 있었습니다. 주인공들은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였어요. 비프. 예. 소고기란 뜻이지만 또 다른 뜻으로는 이제 그게 이제 화가 가득 차 있는 이런 상태가 딱 비프라고 이야기하죠. 성난 사람들인가? 예, 이런 제목으로 한국에서는 번역됐던 걸로 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예전부터 한이 많은 민족이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여러 가지 한이 많죠. 원통한 일도 많았고. 자, 그래서 뭐 한이 많은 민족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 보면 한국 사람들은 화가 많은 민족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화가 많은 민족. 이게 한국 사람이 성격이 더러워서 화가 많을까요? 아니면 원래부터 화가 많을까요? 예.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요즘에 한국이 바뀐 게 참 많더라고요. 제가 미국 왔을 때랑 비교해서 사회 구조적으로 바뀐 게 꽤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 비프가 된 이유, 화가 많이 생긴 이유, 여기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좀 해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 얘기가 100%다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요즘에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보면 제가 한국에 살아도 이게 좀 쌓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좀 꺼내 볼까 합니다. 자, 요즘에 이제 한국에 뭐 어떤 뉴스가 나오면 그 밑에 댓글들이 적혀 있는데 이 댓글들이 무지막지한 댓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연한 행복에도 예전에 그렇게 댓글 적으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많이 없앴죠. 예, 특히 트럼프 관련되면 아주 이제 댓글이 싸나워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싸납다고 좀 표현을 할게요. 그리고 비상식적인 판단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 순간만큼은 화에 이게 화가 완전 화가 너무 꽉 차서 비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한국에서 어떤 이제 연예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잡혔어요. 예, 잡혔으면 음주운전 예, 당연히 나쁜 일입니다. 예, 제가 음주운전을 옹호한 적이 없는데 만약에 오늘 예, 음주운전을 했다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욕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라고 얘기하면 또 거기다 대고 또 화를 내고 댓글 적는 분들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자, 이 댓글들을 보면요. 야, 저건 잠재적 살인마다. 죽여야 된다. 사형시켜야 된다. 이런 놈들이 뭐냐. 예, 이런 댓글들까지 있어. 음주운전을 했다고 사람을 죽여야 된다라는 댓글까지 적혀요.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음주운전이 나쁜 일이긴 하지만 사형을 시킬 만큼 나쁜 일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 뭐 미국에서도 그래요. 미국에는 한인분들도. 예. 뭐 몇 년 전에 제가 뭐 어떤 경찰견을 뭐 공격했던 범인이 있었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적혔더라고요. 경찰견은 경찰과 똑같기 때문에 경찰관 공격하는 거는 현장에서 바로 총으로 쏴서 죽여야 된다. 아니, 개가 자기를 물어갖고 개를 갖다가 그 방어 차원에서 뚫겨 팼는데 그게 그 사람이 죽을 죄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비상식적인 얘기를 할 정도로 화가 가득 차 있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왜 그런 문제가 생길까? 이거에 대해서 이래저래 좀 제가 많이 뭐 한국 뉴스도 보면서 좀 느끼는 반대. 자, 우선 뭐 몇 달 전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애프터스쿨이라는 데서 이제 가수를 하던 나나 씨가 있어요. 지금 배우를 하고 있습니다. 나나 씨가 어머니랑 둘이 살고 있는데 여자 둘이 살고 있는데 집에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예, 강도가 들어왔는데 어머니와 이 나나 씨가 몸싸움 끝에 강도를 제압을 했습니다. 근데 이 강도가 체포를 당했죠. 체포를 당했는데 강도가 잡혀 있는 상황에서 나나가 나를 죽이려고 했다. 그러면서 살인미수로 나나 씨를 고소를 했습니다. 얼토당토하는 얘기죠. 야, 이게 한국에서도 이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격투기 선수 중에서 명현만 씨라고 있어요. 예, 키가 190cm고요. 몸무게가 120kg. 완전 거구입니다. 예. 명현만 씨가 유튜브에서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고 돌아다니고 아무데나 담배를 버리는 중학생들을 타일렀습니다. 이걸 영상 찍었더니 그 학생들이 왜 찍어요? 막 그러더니 막 갑자기 욕을 하고 예, 뭐 갑자기 경찰을 부르고 막 이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경찰이 불렸으니까 이제 명현만 씨가 아니 애들한테 이렇게 타일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경찰이 뭐라고 했냐면 얘들 그냥 내놓은 아이들이에요. 그냥 상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자, 또 어떤 뉴스를 보니까 동물병원에서 반려견 수술을 받았는데 강아지가 수술을 잘못한 바람에 실명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병원이 이렇게 좀 무리한 수술하고 안 해도 되는 것 같다가 좀 권고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알리려고 했는데 이 사실을 알림은 본인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기 때문에 결국은 못 알린 사건도 있었습니다. 자, 한국에 뭐 사건 반장이 뭐 이런 TV 프로그램 보면 아주 황당한 일이 많이 있어요. 뭐 이거 말고 우라통 터지는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네, 바람 핀 사실을 아내가 남편의 직장 동료한테 알렸더니 아내가 거꾸로 고소를 당합니다. 예, 한국이 이제 그렇게 많이 변했습니다. 강도를 잡으면 잡은 사람이 재판을 받고요. 예, 애를 타이르면 어른이 신고를 당하고 진실을 말하면 전과자가 되는 세상입니다. 자, 근데 한국에서는 연예인 한 명 뭐 잘못했다. 예, 아니면 기업이 뭐 하나 잘못했다. 그러면 뭐 수만, 수십만, 수백만 명이 마녀 사냥을 하는 곳이 한국입니다. 자, 이게 왜 가능할까요? 자, 한국이 인권이 좋아졌어요. 예, 그거는 저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인권이 진짜 좋아졌어요. 제가 미국 오던 해만 하더라도 경찰들을 보면 무서워했어요. 형사들을 보면 무서워했어. 왜냐하면 형사나 경찰들이 이제 끌고 왔고 가서 뭐 고문 닫고 두들겨도 패고 뭐 그러던 시절이었으니까 예, 진짜 무서워했죠. 중국도 공안 무섭다는 얘기 많이 하죠. 예, 중국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시골은 공안이 아직도 좀 갑장질하는데 대도시에서는 예, 중국 공안도 한국하고 똑같아요. 예, 그냥 사람한테 어떻게 팔도 못 잡아요. 공안이랑 일반 시민이랑 말싸움이 붙으면 중국에 인구가 많잖아요. 예, 전화기가 몇백 대가 꺼냅니다. 그걸 다 동영상을 찍고 있어요. 제가 중국에서 직접 봤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대도시 공안들 보면요, 예, 무서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럴 정도로 바뀌었어요. 예, 인권이라는 건 좋은 거예요. 근데 한국이 인권 향상이 너무 많이 됐어. 그리고 그 대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인권이 되게 좋은 나라였죠. 예, 미국도 문제가 많아요. 근데 미국은 인권이 좋은 대신에 그 책임을 물리는 게 되게 많은데 한국은 그런 게 적용이 안 된 상황에서 지금 인권만 너무 많이 올라간 게 이게 좀 문제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교 사건. 제가 미국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수아밋 있죠. 예, 수아밋에서 도둑이 물건을 훔쳐서 막 도망갔대요. 한인 업주가 도둑이야. 그러니까 거기를 지키던 이제 한인 경비원 아저씨가 스키 가드인데 총 라이선스를 받아갖고 총을 허리에 차고 있었습니다. 예, 근데 걔가 막 도망가고 있는데 그 사람이 서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그냥 도망가니까 하늘에 댔고 공포탄을 쏜 거예요. 몇 발. 근데 그 몇십 분 있다가 도망갔던 도둑이 경찰을 대동하고 와갖고 그 시크릿 가드 아저씨가 체포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제가 미국 온 지 한 2, 3년밖에 안 됐을 때 얘기예요. 80년대 말 얘기입니다. 그 뉴스를 보고 황당했지, 미국에서. 아니, 도둑놈을 갖다가 지금 쏜 것도 아니고 도둑놈 설하고 공포탄 쐈는데 이게 말이 돼? 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좀 살다 보니까 이해는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도둑놈 입장에서는 도망가는 도둑놈인데 이 도둑놈이 총이 없었잖아요. 만약에 도둑놈이 총을 이 시크릿 가드 아저씨한테 겨눴다 그러면 시크릿 가드 아저씨가 총을 쏴서 도둑놈을 그 자리에서 그냥 죽여도 사실 법적 처벌은 안 받습니다. 예, 정당방위가 되죠. 근데 그게 이해가 안 갔습니다. 예, 근데 처음에 이해가 안 갔는데 살다 보니까 그렇구나. 뭔가 이런 게 있구나. 예를 들어서 또 이런 것도 있죠. 가게 안에서 물건을 훔쳐갖고 몰래 여기다 집어넣어요. 예, 예전에 미국에는 한국 사람들이 뭐 이해를 못했던 부분입니다. 여기다 집어넣는데 그걸 갖다가 잡았어요. 팔을 비틀고 안에 있는 거 꺼내. 그리고 경찰을 불렀어. 그랬더니 얘는 무죄로 풀려나오고 오히려 이 가게 업주가 소송을 당합니다. 이건 또 뭐야? 예, 논리는 뭐냐? 이 사람이 가게 안에서 계산 안 하고 훔친 게 아니라는 거죠. 아직 가게 안에 물건이 있기 때문에. 가게 바깥을 나가는 순간에 잡으면 도둑인데 가게 안에 있는 순간에서 이 사람이 그걸 손에 쥐고 있던 자기 가방에 넣고 있던 여기다 넣고 있던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도둑질이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네가 먼저 잡아서 도둑 취급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소송이다. 그래갖고 소송을 당한 그런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미국도 인권 이퀄 환장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논리가 적용되잖아요. 예. 그래서 바깥에 나가면 이제 그때
털을 수가 있었죠. 예. 근데 저 어렸을 때는요, 한국에서 뭐 문방구에서 뭐 훔치다 걸리면 문방구 아저씨한테 쥐어 터지고 니네 부모 누구야? 야, 앞장서 집에 가갖고 또 부모한테 사과 받고. 하여튼 그 시절은 뭐 그랬죠. 예. 그리고 뭐 동네 중딩이가 담배를 펴. 예. 동네 어른한테 걸렸다가는 이제 바로 잡혀다가 이제 귀싸대기 맞고 이거 네 집 아들이냐 지고. 하여튼 그러던 시절이었잖아요. 저는 그 시절에 미국 왔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이렇게 변한 게 와, 이거 낯선 거예요. 보통 낯선 게 아닙니다. 예. 인권 올라간 건 좋아요. 예, 인권 올라간 건 좋아. 솔직히 뭐 저도 어렸을 때 한국에서 학교에서 맞으면서 학교 다녔는데 예, 미국 오니까 안 패니까 좋긴 좋더라고요. 예, 안 되니까 좋긴 좋아. 그런데 한국에서는 맞고 컸는데 선생님이 진짜 사랑의 매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끔가다가 선생님이 진짜 본인이 기분 나쁘니까 감정 실려서 뚫려 팬 적도 있거든.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 없애는 것도 좋아요. 근데 미국 오니까 안 때리긴 안 때리는데 야, 미국이 알게 모르게 무섭더라고요. 예. 안 때리는 대신에 모든 책임이 다 부모한테 가는 거야. 근데 지금 이제 한국도 체벌 안 합니다. 근데 한국은 체벌 안 하는데 학생들이 말 안 듣고 막 그러면 그 책임이 부모한테 가냐? 한국은 또 그런 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권만 향상되고 한국이 뭔가 이 대책이 없어요. 아직까지 과도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배우 나나 씨가 잡았는데 거꾸로 소송을 걸었어요. 근데 나나 씨가 워낙 유명인이고 또 여성이고 여자한테 맞았다고 지금 뭐 살인 미수라고 얘기하는 이 도둑도 쪽팔린 거지. 그러니까 법원에서 그냥 뭐 기각시켜줬어요. 예. 근데 만약에 나나 씨가 더 뚫려 팼다. 야구 몽둥이로 뭐 뚫려 팼다. 그럼 나나 씨가 잡혀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나나 씨가 배우인데 정당방위가 성립되려면 그냥 맞고만 있어라? 배우가 얼굴을 맞으면 얼마나 치명적인데? 얼굴 다치면 얼마나 치명적인데? 그걸 맞고만 있어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전 진짜 이런 거 딱 뉴스 볼 때마다 내가 진짜 이런 일 당하면 나는 법원 가갖고 만약에 내가 이런 식으로 예, 누가 나를 때리는데 내가 때려갖고 그걸 날 끌고 왔다 그러면 와, 마음 같으면요 그냥 바로 거기서 단상에 올라갔고 그냥 판사를 갖다가 확 이렇게 할 거예요. 그 판사가 어떻게 나오나 볼 거예요. 그 판사가 나 때렸다고 난 지금 정당방위로 같이 고소하겠다고 난 그럴 것 같아.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한국에서는 요즘에 싸움이 많이 줄었어요. 싸움 난 무조건 맞아야 됩니다. 진짜 맞아야 돼요. 한 대라도 때리면 쌍방이 됩니다. 아주 웃겨요, 이것도. 깡패가 먼저 시비를 붙었는데 그거 갖다가 맞고 뚫게 팠는데도 이게 쌍방이 됩니다. 같이 물어줘야 돼요. 깡패한테 물어줘야 돼. 이 인권이 높아져도 너무너무 높아진 것 같아요. 예. 내가 먼저 뚫게 맞아도 반격하면 쌍방 폭행이 되는 곳이 한국입니다. 실무에서 경찰이 와서 이게 뭐 쌍방인지 정당 방위인지 예, 그런 거 같은 거 따지는 걸 귀찮아요. 예. 그거 따지면 경찰들도 귀찮아지거든, 나중에. 그러니까 다 입건시켜 버립니다. 양쪽 다 잡습니다. 결국은 맞은 사람도 같이 처벌을 받습니다. 이게 옛날에는 또 옛날 나름대로 억울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 이거는 제가 아는 형님 서울대 출신 형님인데 70년대 예, 술집에서 젊은 혈기에 많이 싸울 거 아니에요. 예, 싸웠는데 이게 학생들이 다 잡혔을 거 아니에요. 대학생들이 예, 패싸움이 났는데 다 잡혔는데 이쪽에는 니들 어디 학교야? 그러니까 서울대인데 예, 저쪽은 어디 학교야? 그러니까 어디 좀 안 좋은 학교야. 그러니까 서울대만 다 풀어줬대요. 지금 생각하면 또 그것도 이해 안 가죠. 예. 그것도 예, 맞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올바른 건 아니에요. 예. 근데 그 시대는 또 그랬던 시절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도 안 맞고 지금도 안 맞는 거예요. 예, 안 맞는 건데 이걸 좀 현명하게 좀 풀어야 되겠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런 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국 법을 좀 잘 알아야 돼요. 예, 알아야 되는데 이게 또 한국에 웃긴 게 뭐냐면 이 사실적시 명예훼손. 야, 난 이 법은 진짜 웃겨.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뭐냐? 이게 사실만 해도 상대방이 그걸로 인해서 쪽팔림을 당하고 그다음에 피해를 입으면 이게 명예훼손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미국 같은 데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없거든요. 예, 진실을 만한 명예훼손이 안 됩니다. 그건 명예훼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나라가 그렇습니다. 예, 지구상의 거의 모든 나라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법이 없어요. 한국만 유난히 있습니다. 이게 왜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뭐 한국에 쭉 안 살았으니까. 오죽하면 유엔에서 이 얘기까지 했을까? 한국이 사실적시 명예훼손하고 형사처벌하는 거 이거는 한국이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까지 유엔에서 권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황당하죠. 자, 무슨 얘기냐? 남편이 바람을 폈어요. 와이프가 옆집 아줌마한테 얘기했어. 이 옆집 아줌마가 그 얘기를 동네에 다 퍼뜨렸어.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됐어. 남편이 그것 때문에 동네에서 막 욕을 처먹고 남편이 뭐 그래서 회사에 잘리고 막 그래. 회사까지 들어갔고. 그럼 남편이 이 아내한테 소송을 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가 나왔어? 아내가 처음에 얘기했대.
그럼 이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되는 거예요. 웃기죠? 예.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새로운 아줌마가 왔는데 먼저 동네에서 개똥 떼먹고 도망갔던 아줌마야.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사람들 붙잡고 얘기해요. 저 여자 먼저 동네에서 개똥 떼먹고 도망갔던 여자니까 절대 가까이 하지 마. 가까이 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됩니다. 아, 웃긴 나라예요. 나는 이 법은 아직도 이해가 안 가. 근데 어쩔 수 없어. 제가 한국에 있으면 이 악법도 법이다. 그래갖고 뭐 따라야 하죠. 예. 근데 요즘에 이제 미국에 계신 우리 교민분들도 인터넷 때문에 한국 뭐 뉴스를 하도 많이 보니까 미국에 살면서 한국 법을 들먹이신 분들이 참 많아요. 예. 그래서 이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미국에서는 성립이 안 되거든요. 근데 뭐 소송 걸겠다 뭐 이래갖고 변호사한테 갔다가 그냥 개촉당하고 오신 분들도 많이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쌍방폭행이라고 또 소송하겠다고 이런 경우도 많고. 예. 미국은 Castle Doctrine, Stand Your Ground 뭐 이런 법이 있어요. 예. 이건 주마다 조금 다른데 Castle Doctrine 쉽게 말해서 내 집, 내 공간에 들어온 사람은 공격할 수 있는 거예요. 침입자를 봐갖고. 이게 Castle Doctrine이고 Stand Your Ground은 상대방이 공격하는 입장에서 제가 반격을 할 수 있는 정당방위의 법입니다. 예. 이게 뭐 미국 주마다 법이 다 다르니까 뭐 제가 미국은 다 똑같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 못 해요. 자,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텍사스 같은 데는 여러분이 남의 집에 들어갔어요. 예, 나나 씨 집처럼 강도가 들어왔어. 강도가 들어온 걸 나나 씨가 총으로 쏴서 쓰러뜨렸어. 죽였어. 그래도 나나 씨는 정당 방해예요. 예. 텍사스는 그래요. 상대방이 무기가 없다 하더라도 집에 쳐들어온 순간 쏠 수가 있어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요. 캘리포니아는 또 안 그래. 예. 그렇지만 캘리포니아도 상대방이 총을 저한테 겨눴어요. 그럼 제가 쏴갖고 상대방을 쓰러뜨려도 상관없어요. 상대방이 저를 갖다가 공격했는데 제가 맞받아 잡고 상대방이 쓰러졌다? 예, 전 상관없어요. 미국은 이런 법이 있는데 한국은 이런 법이 없어요. 아니, 자기 집에 들어온 강도를 그러면 도망가도 그냥 멀끔멀끔 봐야 되나?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때려도 난 쌍방폭행 안 되려면 배우인데 얼굴을 뚫려 맞고 막 코가 삐뚤어지고 막 얼굴이 찢겨갖고 흉터 남아도 가만히 있어야 되나? 그건 아니잖아요. 말이 안 되는 법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한국이 이 법이 잘못됐다. 뭐 그러니까 뜯어 고치자. 뭐 제가 얘기해도 뜯어 고치지 않아. 예. 언젠가 인식이 바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악법도 법이고 로마 가면 로마법 따르랬다고 이해가 되든 이해가 안 되든 간에 요즘에 한국법이 이렇다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명예훼손 이런 거 같은 거 따지는 내가 옛날에 불과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뭐 많은 분들 기억하죠. 이제 최진실 씨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떠나고 했을 때 뭐 악플 때문에 뭐 이런 거 문제가 있다 뭐 이런 거 하면서 실명제를 만들었어요. 리플 실명제. 그래서 지금 이제 댓글 단 거를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예, 처벌할 수가 있는데 네이버 같은 데 댓글 달면 그거는 누가 달았는지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유튜브에 댓글 단 거는 찾기가 힘들어요. 왜? 유튜브 서버는 미국에 있으니까. 예. 그럼 미국에다가 뭐 그걸 다 또 한국의 법 판결 나온 걸 보내고 수사 협조를 하고 뭐 이렇게 받아야 되니까 그게 꽤 시간이 걸립니다. 하려면 할 수 있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자, 근데 이제 악플을 갖다가 이렇게 함부로 달면 악플로도 그렇게 하면 명예훼손이 성립되고 악플로서 소송이 된다라는 게 되기 시작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악플도 못 달아요. 근데 악플을 자유롭게 달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 유명인들, 기업들, 공공이 적이 된 순간 우리는 마녀 사냥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왜 비프가 됐나? 예. 한이 많던 민족에서 왜 울분이 가득 찬 민족이 됐나? 예. 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국에 최근에도 뭐 쿠팡은 최근 사태는 아니죠. 몇 달 됐고. 제가 한국 오니까 스타벅스 사건이 있었습니다. 쿠팡 사건도 있고 스타벅스 사건도 있는데 자, 쿠팡이 잘못했어요. 당연히 잘못했지. 소비자 그 고객 정보도 다 유출되고 그리고 지금 스타벅스도 국민의 심기를 건드렸죠. 잘못됐죠. 그거에 대해서 저는 이 두 회사를 옹호하고 싶은 생각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자꾸 보다 보니까 나날이 이거를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가더라고요. 극단적으로 가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에서 오일 팔 때 탱크 텀블러를 갖다 광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연상이 된다는 거지. 5.18 민주화 운동 때 탱크로 밀고 들어온 게 연상되는데 이게 생각이 있는 놈들이냐 없는 놈들이냐 이걸 이날에 할 수가 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내가 봤을 때 생각이 없는 놈들이지. 근데 그거를 일부러 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일부러 했다는 건 진짜 이게 비약이 너무 심한 게 거기 있는 직원이 일부러 할 수 있겠지. 마케팅한 직원이.
마케팅한 직원이 일부러 할 수는 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자기가 뭐 그때 전두환 정권을 옹호하는 사람이다. 예. 요즘 젊은 애가 뭐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을 텐데 뭐 옹호하려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예. 진짜 그렇게까지 생각하면 그럴 수 있지만 지금 뭐 스타벅스의 사장이 그거를 일부러 그랬겠어요? 아니면 지금 정영진 회장이 그랬겠어? 신세계 회장이 그랬겠어? 광주에다가 몇천억을 들여서 지금 쇼핑센터를 짓고 있어요. 근데 일부러 그랬다고? 그 쇼핑센터 뭐 말아먹을 있나? 아니 일부러 그러고 싶으면 쇼핑센터부터 짓지 말아야지. 너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그냥 일부러 그랬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막 말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게 원래부터 뭐 저런 인간이었다. 심지어 17아운스가 503ml라고 박근혜 수감번호라고 또 이것까지 연결시키더라고요. 예. 근데 그게 엄밀히 말해서 503ml가 아니에요. 502. 뭐 몇이에요. 예. 그러니까 또 말도 만드는 거예요, 그냥. 17아운스면 17아운스로 받아들였는데 이걸 또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보면서 야, 이런 말들을 누가 만들까? 보니까 정치인들이 만드는 거예요. 예. 정치인들이 만드는 건데 참 이게 문제가 커요. 예. 그래서 국민의 공공의 적을 만드는 거죠. 지금 스타벅스는 조금 분위기가 나아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로 사과를 하고 담당자 사장부터 해갖고 실제 마케팅했던 사람들도 지금 다 업무 배제시켰고요. 조사를 한다고 하고 지금 뭐 경찰도 이들의 전화기 안에 내용까지 조사를 하겠다. 예, 왜냐하면 자체 조사를 했는데 개인의 전화기이기 때문에 이것도 또 인권이 나온 거예요. 예, 개인이 전화기이기 때문에 열 수가 없었다. 그래서 지금 뭐 경찰이 조사를 하겠다. 그래서 조금 분위기 나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정치적으로 너무 이용하는 거 아니냐까지 나와요. 자, 사람들은 막 화가 나요. 네, 화가 날 수 있어. 당연히 화가 날 수 있지. 특히 광주 민주화 운동을 겪었던 분들. 아니, 그때 당시에 광주에 계셨던 분들. 제 주변의 형님들도 그런 분도 많아요. 네. 탱크 얘기만 나도 치를 떨 수 있는데 그것도 다름 아닌 5월 18일 날 그런 홍보를 했다? 야, 이거는 진짜 진짜 100배 사죄를 해야죠. 모르고 했다 하더라도 사죄를 해야죠. 예. 저는 항상 그래요. 모르고 했다 하더라도 자기의 잘못 때문에 누가 피해를 입었으면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어젯밤에 술을 먹고 필름이 끊겼어요. 근데 술을 먹고 제가 누굴 뚫게 팠어요. 그 다음날 내가 기억이 안 나니까 사과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잖아요. 예, 사과해야죠. 술을 먹고 어저께 차 사고를 냈어요. 나 기억 안 나니까 사과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해야죠. 예, 당연히 맞는 거예요. 그걸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사과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의도했으면 진짜 나쁜 놈인데 자, 이 논리의 비약이 어디까지 가냐. 이 회장이 시켰다. 사장이 시켰다. 아니 사장 자리 잘릴 걸 생각하고 그걸 할 사람이 있을까? 아니 지금 광주에다가 수천억을 들여서 지금 쇼핑센터를 짓고 있는데 그 프로젝트를 다 망칠 생각하고 이거를 하는 사람이 있을까? 너무 논리의 비약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화를 푸는데 이제 어디까지 가냐? 스타벅스 매장에 가서 직원들한테까지 욕을 했다는 거예요. 아, 직원이 무슨 죄인데? 이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쌓여 있는 걸 여기다 푸는 거예요. 자, 왜 푸는지 앞에 거랑 좀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좀 이해 가십니까? 예. 자, 한국 사회가요. 어디 커피숍 갖고 막말하고 야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잡혀가요. 인권 문제가 있어갖고. 상사가 직원한테 욕설을 했다가도 신고당하는 게 이제 한국의 인권입니다. 잡혀가요. 몇 년 전이니까 뭐 미국 애틀란타에서 목사라는 사람이 커피숍 직원한테 야 어쩌고 저쩌고 경찰 불렀다가 엄청나게 욕을 먹은 적 있죠. 예, 근데 미국은 욕을 한 걸로 잡혀가진 않아요. 예, 죽이겠다는 협박은 잡혀갑니다. 이것도 미국과 한국 다른 점이에요. 한국은 너 이렇게 죽여버려. 이게 살해 협박으로 인정을 안 받는데 미국은 너 죽여버려. 그거는 살인 의도가 있다 그러고 체포해 갑니다. 근데 상대방한테 욕을 했다고 그걸 체포하지는 않아요. 욕을 했다고 명예훼손이 성립되지도 않습니다. 그때 그 아틀란타의 자칭 목사라는 사람은 그 정도를 한국에서 했으면 그 사람은 이제 한국에서 체포됩니다. 자, 평상시에는 여기 일하는 직원이 마음에 들든 마음에 안 들든 아무 소리 못 하는데 지금은 해요. 왜 그게 될까요? 자, 지금 이럴 때 욕을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직원들한테 갑질하고 욕을 하는 겁니다. 평상시 못 하니까. 근데 지금은 하면 안 잡혀가나? 법적으로는 잡혀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그냥 마녀 사냥으로 지금 뭐 진짜 스타벅스는 죽일 놈이 돼버렸는데 지금 스타벅스 직원이 욕 얻어먹었다고 소송을 걸었다? 스타벅스 더 죽어나요. 위에 회장서부터 다 뜯어 말립니다. 그냥 욕 얻어먹은 거 우리가 돈 줄 테니까 제발 소송 걸지 마. 아마 그럴 거예요. 분위기라는 게. 이 사회적 통념 분위기가 또 남아있어, 한국은.
그러니까 이때다. 내가 평상시에는 스타벅스 직원한테 욕을 못하는 때인데 이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런 문제가 있구나. 사실 욕을 먹어야 될 사람은요. 그 탱크데이라는 프로모션을 만든 이 사람이 생각 없이 행동한 거예요. 그걸 다른 나라에 했었으면 상관이 없지. 그걸 5.18에 생각 없이 했던 사람들의 실수예요. 그게 의도치 않았든 의도했든 간에 이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근데 이게 논리의 비약은 야, 이게 뭐 회장이 시켰다더라, 사장이 시켰다더라. 그거는 여러분 수만 번 들이마시고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전두환이 암만 좋다고 자기가 몇천억 지금 투자한 걸 갖다 다 날려먹을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전두환이 암만 좋다고 자기의 인생 커리어 사장 자리가 잘릴 거를 각오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건 논리의 비약이에요. 그냥 화가 나니까 어거지 피는 것밖에 안 돼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 생각보다. 댓글들 보면. 이게 나는 환장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미국도 마찬가지야. 요즘에 사람들 보면 아주 댓글들 보면 아주 논리가 없어요. 그냥 화가 나니까 막 어거지를 피는 게 많아요. 제가 한국에 도착하던 날 5월 1일 날 그때 노동절이라서 중국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때 당시에 또 정치병 걸리는 분들은 뭐냐면 이 중간 선거, 예. 여기에 중국인들이 선거하러 온대. 참, 예, 이것도 어이가 없어갖고. 아니, 선거는 6월 3일이에요. 그러면 5월 1일 달 들어왔고 지금 한 달 넘게 한국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비행기표하고 한국에서 한 달 동안 체류하는데 돈이 얼마가 들어가죠? 예, 최소 몇백만 원 들어갈 겁니다. 한 표를 얻기 위해서 몇백만 원씩 쓴다고? 아니, 그러면 그 돈 쓸 바에는 더 효율적인 방법이 많은데 그 한 표를 갖다가 당신들이 말 맞다나 중국에서 들어왔고 이 사람들이 뭐 투표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 예, 뭐 가짜로 아이디를 만들었고 할 수 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예, 그렇다고 치자고요. 중국에서 온 관광객들이 그냥 부정선거 하러 왔다고 치자고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한 표당 몇백만 원의 돈을 쓴다? 이게 지금 말이 앞뒤가 맞는 얘기가 전혀 아니잖아요. 아니 그 돈을 쓰면 그거 여러분 몇백만 원씩잖아요. 예, 그러면 몇백억 몇천억이에요. 그 돈이면 다른 방법 더 표 안 나게 부정선거 할 수 있어요. 하려면. 근데 그렇게 부정선거를 왜 할까? 앞뒤가 말이 안 맞잖아요. 이렇게 그냥 사람이 화가 나면 계속 어거지만 피는 거예요. 옛날에 대우, 예, 대우가 지금은 없어졌죠. 예. 저는 이번에 탱크 그거 딱 보니까 처음에 봤을 때, 야, 어떤 생각 없는 놈이 5.18 그날 탱크라고 이걸 올렸냐? 야, 이것도 진짜 생각 없다. 예. 그랬다가 사실 뭐 요즘 젊은 세대가 뭐 광고 만들고 그러면 뭐 5.18도 잘 모를 텐데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 근데 이 탱크라는 게 이 정도가 아니라 탱크를 갖다가 막 수없이 외쳤던 기업이 있습니다. 대우. 한때 한국의 재계 4위 안에 들어가던 회사였죠. 지금은 망이 없어지고 김우중 회장님도 뭐 돌아가셨지만 대우가 탱크주의라는 걸 막 90 몇 년대부터 홍보를 많이 했어요. 물건 튼튼하게 만든다 거죠. 그때 광고가 모든 게 다 탱크였어요. 그때는 탱크 얘기할 때 김우중의 사상이 걱정이 안 됐을까? 그때 김우중이 탱크 할 때 김우중이 전두환한테 잘 보이려고 이랬다고 생각이 들까? 뭐 전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딱 한 번 하루 홍보에 탱크가 이 난리가 나는데 그때 당시 대우는 몇 년을 탱크주의 그것도 탱크주의예요. 공산주의 민주주의 하는 것처럼 탱크주의. 아니 탱크 텀블러보다 탱크주의가 더 공산당 뭐 같지 않나? 예. 솔직히 논란이 되면 그때 대우가 탱크주의였던 게 더 논란이 돼요. 그래서 전 이번에 참 놀랐던 게 만약에 내가 무슨 밑보일 일이 생겼다. 내가 유명 연예인인데 밑보일 일이 생겼어. 밑보일 일이 생겼는데 음주운전 걸렸어. 근데 5.18 탱크탑을 입고 있었어. 그럼 그때 그 탱크탑도 난리가 났을 거야. 왜 탱크탑이냐? 예. 이렇게까지 막 말의 논리에 막 그걸 막 뒤집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야 한국 사람 미쳤구나. 예,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이게 왜 이렇게 되냐? 평상시에 너무 막혀서 그래요. 아무것도 못해서 그래요. 아니 어른이 아이들이 담배를 피면 훈계를 시키는 게 올바른 세상이에요. 훈계를 하는데 경찰이 와서 하지 마세요. 쟤들 소용없어요. 아니면 미국처럼 애가 미성년자 담배 사잖아요. 예, 부모한테 벌금 물려요. 부모가 벌금 안 내면 부모를 깜빵에 보내면 돼요. 예, 미국은 그렇습니다. 예, 미국은 대다수주가 그래요. LA 같은 데는 밤 10시 넘어서 18세 미만의 아이가 돌아다니다가 잡히잖아요. 지속적으로 잡히면 예, 부모가 벌금 묻니다. 만약에 부모가 벌금 안 내고 버팅이면 부모를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이것도 꼭 잘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한국은 그런 법이 없잖아요.
촉법 소년 법에 저촉한단다. 부모는 무슨 책임지는데. 그러니까 금쪽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 아이들이 담배를 피고 그걸 얘기 못해요?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도둑님이 강도가 들어왔는데 그 도둑을 갖다 못 잡아? 물론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극단적인 케이스. 집에 들어온 도둑을 잡았는데 잡아놓고 나서 계속 두들겨 패는 바람에 그 도둑이 그냥 식물인간을 했고 사망한 케이스도 있대요. 아 이렇게까지 두들겨 패는 것도 좀 문제는 있긴 있죠. 예. 그런데 이게 참 법이 애매모호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요즘에는 막 쌓이는 거야. 누가 남한테 시비 걸어도 같이 두들겨 패지도 못해. 그다음에 옛날처럼 막 욕을 못해. 저놈이 나쁜 짓 했는데 나쁜 짓 했다고 얘기도 못해. 아이들이 저렇게 싸가지 없이 선생한테 덤비고 앉았는데도 지금 아무 소리도 못해. 그런데 할 수 있는 통로가 딱 생기는 거예요. 공공의 적이 생기면 가능합니다. 연예인이 술 먹고 잡혔대. 그러면 이 살인마 XX야 그 집 이제 가족까지 다 들먹이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네, 법적으로는 걸려요. 당연히 악플 달면 걸립니다. 근데 이 연예인이 소송을 못해. 소송하면 더 매장당한다는 거 아니까. 사회적 분위기. 그러니까 이거가 용납된 순간인 거야. 기업 하나가 잘못하면 기업을 잡아야 돼. 자, 그리고 뭐 개인이 잘못하면 연예인이 잘못하면 연예인을 잡아야 돼. 자, 쿠팡 잘못했어요. 스타벅스 잘못했습니다. 술 마신 연예인도 잘못했어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지금 이때다 싶어서 야, 이때 한 번 더 죽어봐라 하는 게 문제예요. 자, 제가 한국 와서 보니까 많은 시장 같은 데서 쿠팡이 사회적으로 원래 미움을 받고 있었어요. 많이 미움을 받고 있었어. 몇 년 전부터 느낀 거예요. 왜 미움 받냐? 쿠팡 때문에 로컬 비즈니스가 안 돼. 그건 미국도 마찬가지야. 아마존 때문에 로컬 비즈니스 많이 죽는 거하고 똑같아요. 쿠팡 때문에 힘드니까 진짜 어느 시장 같은 데는 막 이런 거 붙어 있어요. 예. 이것도 또 쿠팡 때문에 힘들다 뭐 이런 식으로 적으면 또 소송 당하니까 뭐라 하냐면 예, 온라인 물건 요거 때문에 우리 시장 상인들 다 죽는다. 뭐 대놓고 쿠팡 얘기하는 거지. 예. 사회적으로 쿠팡이 미움을 받던 회사예요. 미움을 받던 회사인데 뭐 사람들 정보가 다 넘어갔어요. 해킹 당했고, 예, 욕을 엄청 처먹었죠. 예, 5만 원씩 갚아줬는데 사실 이런 일은 쿠팡만 있었던 거 아닙니다. 예, 한국에 많은 기업들, 이동통신사도 있었고, 근데 은행도 있었고, 예, 이런 일은 지난 10년 사이에서도 꽤 비일비재했었습니다. 근데 다른 회사들은 넘어가고 왜 쿠팡 못 넘어갔을까? 예, 쿠팡이 지금 예, 그냥 이사장, 예, 범킴이 미국 국적이죠. 야, 이거 물고 뜯기 좋아. 오케이. 자, 그리고 쿠팡 사장이라고 지금 미국인이 앉아있죠. 네. 그리고 보통적으로 다른 데는 그런 일이 있으면 회장이 나와서 굽신굽신해야 돼. 사람은 그걸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야. 신세계 회장이 언제 우리한테 굽신거려봐. 야, 그걸 보고 진짜 우리는 통쾌하다 느끼는 거야. 옛날에 땅콩회장 조연아가 이렇게 인사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통쾌하다고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깝깝하니까 그런 걸 느끼는 거야. 근데 쿠팡은 그런 것도 없어. 잘못해서 굽히는 것도 없어. 그리고 미국에다 로비를 해. 그래서 미국에는 정치인들이 야 한국 쿠팡 건들지 마라 이따 소리 나봐. 그러니까 진짜 한국 정서에는 진짜 죽이려면 내버리는 거야. 맞아요. 야, 나는 한국 정서를 다 이해해. 나 같아도 그거 진짜 얄미워 보일 것 같아. 그리고서 이번에 미국의 연주회장 케빈 워시, 예, 그 사람 쿠팡 주식 엄청 갖고 있어요. 예. 야, 그러니까 지금 네, 쿠팡은 미국이 빼고서 준다. 그러니까 더 얄미운 거지. 더 죽이고 싶은 거야. 현실은 어떻게 돼? 쿠팡이 너무 공룡기업이니까 못 죽여요. 제가 아파트를 갖다가 이렇게 뭐 계단을 오락내락해요 운동 삼아서. 예, 그러면 예 쿠팡 불매 운동 예, 다 지금도 아파트 앞에는 쿠팡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길에 다니면 쿠팡 배달되는 사람이 제일 많어. 어쩔 수가 없어. 근데 이 울분은 토해야 돼. 그러니까 불매 운동 하자고 해. 진짜 불매 운동하는 사람 나 몇 퍼센트 하자까? 저는 얼마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말이라도 그렇게 하면서 욕을 해야 돼. 누가 쿠팡 얘기하면 그 사람한테 욕을 할 수 있는 면죄부가 주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국 와서 쿠팡에서 주문했습니다. 그러면 잘 됐다. 이번 기회에 캠피디 한번 욕해보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왜? 욕해도 난 문제가 없겠지. 예. 쿠팡이 나쁜 놈이니까 나쁜 놈 걸 사준 캠피디도 같이 나쁜 놈이야. 라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가능한 거예요. 자, 한국식 따지면 저한테 욕한다. 그러면 저는 그 사람 다 악플로로 소송 걸을 수 있어요. 저는 뭐 미국에 있으니까 저는 미국의 유튜브에다가 협조 구하면 예, 악플 단 사람들 그냥 주소니 뭐니 이거 찾기 되게 쉽겠죠. 거기서 한국에 있는 분들이다 그러면 저는 뭐 신나죠. 예,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유튜버 그 악플로 찾는 거는 힘들어도 저는 미국 시민권자니까 미국에서 미국 변호사 써갖고 제 거에다 악플 단 사람 하긴 쉬워요.
그럼 뭐 저는 할 생각도 안 들고 어차피 뭐 별로 그런 거 신경 쓸 필요도 없고. 근데 이 사람들은 뭐야? 안 그래도 이제 그런 생각했겠지. 이 사람 보니까 미국에서 왔어. 난 미국 가고 싶어도 못 가는데 저 미국에서 왔고 지금 놀고 앉았어. 배 아파. 근데 저 새끼 쿠팡 얘기했네. 잘 됐다. 너한테는 욕할 수 있는 합법적인 툴이 있어. 왜? 쿠팡은 지금 욕을 해도 되는 분위기니까 쿠팡 물건 사준 너도 죽일 놈이 돼도 되는 거야. 라는 논리가 딱 성립되는 거죠. 재밌어요. 아주 재밌습니다. 그게 미국에 계신 우리 교민분들도 또 그렇게 또 되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때도 얘기했죠. 상인들이 죽는다. 온라인 때문에 상인들 죽는다. 그러면 지금 쿠팡이나 다른 온라인을 죽여버리면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죽어도 괜찮은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 문제는 쿠팡의 쿠팡을 운영한 사람들이 했는데 왜 피해는 밑에 있는 쿠팡에서 하루하루 열심히 먹고 산 사람이 피해를 지하지? 아니 스타벅스 그 뭐 마케팅 팀이 문제가 있는 거지. 근데 그걸 제대로 검사 안 한 거기에 뭐 회장이 사장이니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거지. 아니 스타벅스 매장에서 열심히 커피 만든 사람이 왜 욕을 얻어먹어야지? 다른 데 같았으면 욕 얻어먹었으면 바로 경찰 부르고 이 사람 신고했을 텐데 왜 욕을 얻어먹고도 그냥 울기만 하고 신고도 못하고 있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 무슨 죄를 지어갖고? 그러니까 이때다 싶어서 야 아싸 신난다 울분을 다 토하는 거예요. 이게 비프라는 겁니다. 이게 넷플릭스 드라마에 나온. 이게 비프의 상황이 되는 거예요. 와 이랬구나. 이래서 사람들이 그냥 울분에 가득 차 있구나. 뭐 하나 잡으면 이때다 싶은 거구나. 합법적으로 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이때밖에 없으니까. 합법적으로 누구를 비난할 수 있는 기회가 이때밖에 없으니까. 보통 때는 안 됩니다. 하면 큰일 나요. 쿠팡이 아무 잘못 안 했는데 쿠팡에 뭐 물건이 어쩌고 저쩌고 쿠팡에서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비즈니스하면 안 되고 명예훼손 가능해요. 한국. 스타벅스가 어쩌고 저쩌고 명예훼손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이 한국은 참 웃겨. 정치인들도 그래요. 제가 정치인 누구 걔 뭐 진짜 연설하는데 더럽게 못하더라. 야 저래서 뭐 대통령 아니 저래서 뭐 국회의원 되겠냐 뭐 이딴 소리 하면 그것도 소송거리가 가능해요. 한국은 돼. 자기 의견을 말하는 것도 돼. 미국은 안 되지. 하여튼 어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뭐 한국 오면 말 조심하잖아요. 무슨 후보가 있는데 말하는 거 보니까 진짜 어이없어요. 그렇지. 나는 뭐 누구라고 후보 이름 얘기 안 하잖아요. 회사 이름도 얘기 안 하잖아요. 한국 오면. 골 아파질까 봐. 뭐 물론 소송하고 뭐 그 별 큰 문제는 없어요. 저는 어차피 또 미국 시민권이니까 또 소송하려면 자기네들도 골 아파. 안 하겠지만 송사에 휘말리는 것 자체가 골 아프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하고 싶은 말도 그렇게 꾹꾹 참아야 돼. 꾹꾹 참아야 되는데 누가 이런 나쁜 짓을 했다? 야 이때다. 이거죠. 쿠팡에 별로 안 좋은 기억이 한 번 있었던 사람이 있어. 야 지금 쿠팡이 전 국민적으로 역적이 돼버렸네. 이때다. 쿠팡 욕을 그냥 돌아다니면서 해도 아무도 제재를 안 해. 이거 악플로로 고소도 안 되게. 신날 때죠. 스타벅스가 뭐 평상시에 마음에 안 들어. 혹은 나는 돈이 없어갖고 스타벅스 사는 건 부담스러워. 맨날 싼 커피만 먹고 있는데 스타벅스가 비싸다고 못 먹고 있어갖고 안 그래도 스타벅스 이름만 들어도 재수가 없는데 혹은 옛날에 난 돈이 없는데 여자친구 이 된장녀는 맨날 스타벅스 이것만 먹겠다고 그래갖고 그 스타벅스라고 아주 치를 떨고 앉았는데 스타벅스가 이런 뻘짓거리를 해갖고 지금 국민적인 역적이 됐어요. 야 이때다 욕하자. 이렇게 푸는 거예요. 아주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뭔가 스트레스 풀 때가 필요해. 내가 봤을 때는. 근데 이 스트레스 풀 때가 지금 되게 비정상으로 된 게 이게 뭘로 풀리냐면 스트레스 푸는 게 마녀사냥으로 풀리는 게 이게 좀 비정상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의 원조가 뭘까? 그러면 한국의 레카 유튜버라는 거예요. 레카가 뭐냐면 미국에 계신 분들 모를 거예요. 그게 토잉카예요. 토잉카. 한국에서 레카라고 합니다. 레킹카예요. 원래는. 미국 그 영어긴 영어입니다. 레킹카인데 레카 유튜버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건 사고가 나면 그걸 갖다가 막 자기가 뭐 여건 이래갖고 뭐 이거 이래갖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이살 붙이고 저살 붙이고 해갖고 사건을 부풀려갖고 공분을 일으키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야 이런 나쁜 놈이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면서 같이 욕을 적어. 그래서 이제 유튜브 돈 벌려고 하던 레커 유튜버가 많은데 몇 년 사이에 많이 잡혀갔죠. 꽤 많이 잡혀가고 어떤 기자는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람도 있었고 이번에도 뭐 배우 김수현 씨 뭐 그 가짜 AI 보이스로 뭐 생성했다 그래갖고 가세였는데 그 사람도 지금 잡혀가고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레카 유튜버가 지난 몇 년 동안 많이 유행했습니다. 이게 왜 사회적으로 왜 레카 유튜버가 히트쳤냐 이거예요.
욕을 못하게 하니까. 남 비난을 못하게 하니까. 비난 함부로 했다가 욕을 함부로 했다가 사실을 얘기하고 울분을 토하고 있는데도 이게 소송을 당하는 나라가 되니까 이 사람들이 뭐예요? 평상시에 막 쌓여 있다가 누가 이런 얘기를 올렸어. 야, 이때가 기회다. 남들도 다 적은데 나도 적어야지. 군중 심리가 와. 근데 이걸 몇 년 동안 하면서 이 레카 유튜버도 많이 잡혀가는데 이걸 보니까 정치인들도 이거 정치에 써먹으면 괜찮겠는걸? 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건 예전에도 많이 써먹었어요. 예전에 70년대, 80년대 영호남을 나눴죠. 예, 전라도와 경상도를 편을 갈랐죠. 그러다가 이제 한동안 또 남자와 여자로 또 편을 갈랐죠. 그러다가 또 이제 한동안은 이제 나이 들은 사람과 젊은 사람으로 또 편을 갈랐죠. 자, 자기 편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요즘에 보니까 야, 뭐 어떤 기업, 어떤 연예인 하나 죽이는 걸로 편이 똘똘 뭉쳐. 정치인들 생각하니까 이거 괜찮은데? 야, 살붙이니까 좋은데? 스토리 만들라니까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예. 야, 503이나 숫자. 야, 507, 502 2.7mm인데요. 아이, 502 2.7mm 반원이면 503이잖아. 이거 박근혜 수감번호야. 뭐 이렇게 만드는 거지. 탱크. 요거는 뭐 하여튼 다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한국에서 기업들이나 연예인들이 잘못 한 번 하면 진짜 작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한 거에 비해서 뭐 하여튼 어마어마한 죗값을 치르게 되는 거죠. 예, 잘못을 하지 말아야 돼. 그럼 잘못하지 말아야지. 예, 잘못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 잘못한 거에 대해서 뭐 죗값 치르는 거야 뭐 어쩔 수 없어요. 예, 지들이 뭐 조심스럽게 못했으니까 나는 뭐 쿠팡이 뭐 불쌍한 것도 아니고 스타벅스가 불쌍한 것도 아니에요. 예, 뭐 그리고 또 뭐 DUI 걸린 연예인들이 뭐 불쌍한 것도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거기 일하는 사람들, 같이 피보는 사람들, 응? 우리 동네에 어떤 식당인가 뭔가 하는 데가 있어요. 이게 뭐 하는 데지? 안에 요리는 해. 근데 자리도 없어. 들어온 자리도 없어. 뭔가 하는데 바깥에 깃발을 보니까 식당 이름이 2개가 붙어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냥 그 배달의 민족하고 쿠팡이츠에다가 올리는 거예요. 음식만 만들어서 파는 거. 그리고 이제 하나만 하면 안 되니까 식당 이름을 2개를 등록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삼겹살, 뭐 무슨 국밥. 그래서 파는 거예요. 전 2집이 다른 집인 줄 알았지. 그러니까 이 2집이 다른 집인 줄 알았는데 한 집에서 다 만들더라고. 그래서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그런 식당이 있어요. 근데 그런 데는 온라인 없으면 죽어요. 뭐 목도 안 좋아. 그러니까 그냥 요리만 할 수 있는 공간을 갖다 그냥 만든 거예요. 만들어 갖고 그렇게 장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에는 한국도 사람들이 많이 안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이 가게를 갖다 조그맣게 하고 배달 위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저도 한국 와서 느끼니까 요즘에는 웬만한 사람들이 차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맛집을 찾아다녀요. 옛날 같으면 버스 타고 다니면 아유 밥 먹으러 못 가.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 저희 데서 아산 테크노밸리 거기 가면 또 맛집들이 많이 있는데 버스를 타고 가면 3-40분이 걸려요. 밥을 먹으러 3-40분 갔다가 밥 먹고 또 3-40분 못 오잖아요. 밤에 차 타고 가잖아요. 8분 10분이에요. 차가 없으면 거기를 안 가. 근데 차가 있으니까 가. 솔직히 거기는 공장지대가 있고 뭐 테크노밸리 그러니까 식당도 많이 있고 경쟁하니까 음식이 맛있어. 우리 동네보다 맛있어. 솔직히. 그럼 8분 운전하고 가잖아. 로컬 비즈니스는 안 돼요. 당연히 안 돼. 그러니까 이 동네에 있는 가게들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냐? 배달을 먹고 살아야 돼요. 왜 배달은 왜 되냐? 그냥 나가기 귀찮으면 배달시키는데 배달은 그냥 이 동네 로컬에서 하지 아산 테크노밸리에서 음식 픽업했고 여기까지 배달은 안 해주거든. 배달비 좀 차지가 크거든. 그래서 사실 온라인을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기존 오프라인 매장들도 있는데 그러면 지금 온라인에 있는 가게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어도 되냐라는 논리는 또 아니잖아요. 각자 입장은 이해가. 그래서 요즘에 한국 사람들이 뭐가 화가 많이 나는 거예요. 비논리적인 화가 많이 나요. 근데 저는 이게 안타까운 게 정치인들의 세뇌가 커요. 편가르기의 세뇌. 제가 뭐 미국에서도 그러잖아요, 늘. 트럼프가 저 불법 이민자 때문에 니들이 못 산다. 그럼 제가 그게 얘기죠. 아니 미국 온 지 몇 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불법 이민자랑 일자리 놓고 지금 경쟁을 해요? 그럼 본인이 창피하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럼 거기에 대해서 또 꿀먹은 벙어리. 아무도 거기다 반발은 없어요. 제가 너무 뼈를 때리는 얘기를 했지. 아니 불체자 때문에 무슨 피해를 받는데? 제가 물어보잖아요. 저는 미국에 살면서 불체자 때문에 피해 본 거 없어요. 불체자가 범죄를 많이 저지른다고? 아니 합법적인 체류자는 범죄 안 저지르는 다 선한 사람만 있나?
근데 그냥 세뇌 넘어간 거야. 계속 듣다 보니까 불법 체류자 때문에 우리가 못 사는 것 같아. 왜 못 사는지 이유도 못 해. 말도 못 해. 진짜 자기가 불법 체류자 때문에 일자리 못 잡는다. 그러면 쪽팔리게 생각해야지. 자기가 미국 온 지 몇 년 됐는데 아직도 불법 체류자 때문에 일자리 못 잡아? 쪽팔리게 생각해야지요. 그럼 내가 낸 피 같은 세금? 웃긴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미국 사람들의 50%가 낸 세금이 미국에 필요한 총 세금의 3%밖에 안 돼요. 그 여러분이 낸 피 같은 세금은 뭘 어떻게 하겠다고. 오히려 불체자들이 더 열심히 내요. 예, 나중에 영수금 받고 싶어갖고 세금. 그러니까 이제 한국도 이제 그런 걸 이용할 날이 와요. 한국은 지금 미국만큼 이민자가 많이 없지만 아마 한국도 5년 10년 지나면 예, 트럼프처럼 동남아시아 뭐 이런 뭐 다른 예, 외국인 노동자 예, 이 사람들을 보호하겠다고 하는 당이 나올 거고 이 사람들 갖다 쫓아나겠다는 당이 나오면서 또 이걸로 사람들 갖다 편가르게 하고 또 세뇌를 시킬 거예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자고요. 예. 그냥 뭔 그렇게 쿠팡에 들어있는 모든 매점이 다 죽어 나가야 될 만큼 쿠팡에 입주한 모든 사람이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스타벅스에 일하는 모든 직원이 가짜고짜 삿대질 받고 이 XX야 이런 소리 들으면서 할 잘못을 한 거야 없는데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딸 같은 일하는 아가씨가 서러워서 울고 아니 이럴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왜 사람들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살까? 다른 걸 너무 막아놔서 그래요. 내가 봤을 때 너무 막아놨어. 한국도 지금 과도기라고 생각해요. 한국도 이런 문제가 있으면 뭔가 해결책이 나오겠지. 예, 한국도 앞으로는 좀 촉법 소년 이렇게 뭐 너무 봐준다. 그래서 요즘 또 얘기가 많아. 중학생이 담배를 피는데 법으로 처벌할 게 없다고 변호사가 얘기하더라고. 나는 황당했어. 아니 중학생이 담배를 피는데 법으로 처벌할 수가 없다?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미성년자 담배 사지 말라는데 담배 사지 말라는 거 사지 말라는 걸 샀으니까 처벌시켜야지. 없대요. 법이. 미성년자라서. 그럼 뭐하러 만들어? 18세 미만 담배 팔지 말라? 뭐 20세 미만인가? 뭐 모르겠어요. 예. 그럼 담배 팔지 말라는 법은 뭐하러 만들어? 이스나마나 한 법은 왜 만들어? 이해가 안 가요.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리고 담배 판 업주들만 오히려 처벌해요. 웃긴 거 아니야. 그러니까 18세 미만은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법을 만들어야지. 얘들이 미성년자면 보호자를 처벌해야지. 애들이 담배 피우면 부모한테 한 100만 원씩 벌금 물리던가. 예, 부모가 그돈 안 내면 감옥에 보내던가. 미국식으로. 그리고 상대방이 뚫게 팼으면 먼저 공격했으면 뚫게 맞아도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돼야지. 진짜 함부로 주먹질 안 하지. 예, 요즘에 진짜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가 얹었어. 내가 스턴건 같은 거 들고 있는데 상대방이 나한테 공격했어. 내가 스턴건 갖고 지직해갖고 상대방이 쓰러졌어. 그럼 내가 잡혀가. 내가 폭행이야.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여자들이 자기 보호를 어떻게 해? 스턴건도 못 들고 다니고. 맞을 때까지 기다려?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저는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한테 진짜 그러고 싶어. 그냥 갑자기 주먹 확 끼면 놀라고 하면서 자기도 나 탁 치면 야 쌍방 폭행 이러고 싶어 진짜. 그런 판사들한테도 그러고 싶어요. 근데 이게 과도기예요. 어쩔 수 없어요. 한국이 지금 법이 이러니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아 한국이 진짜 답답하겠구나. 네. 함부로 말도 못해. 무슨 얘기 잘못했다면 맨날 소송. 진실을 얘기해도 남이 명예훼손 됐다고 소송. 그러니 이런 기회에 요구를 해도 반격을 못하는 이 그로기 상태가 된 요구를 해도 반격을 못하는 거예요. 어떤 연예인이 술을 먹었어. 어떤 연예인이 이혼했어. 야 요구를 해도 반격을 못해. 왜? 반격을 할 수 있지. 근데 하면 그 사람의 이미지 수준은 더 나라고 라. 그러니까 그 연예인이 반격을 못해.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스타벅스 직원한테 가서 삿대질하고 야이 XX야 그리고 요구를 했는데 그 직원이 소송을 못해. 하고 싶겠지. 한다고 그러면 지금 스타벅스 본사에서라도 말리겠지. 야 미쳤냐 지금 분위기도 안 좋은데 네가 소송 걸면 스타벅스 진짜 나락간다. 예, 이딴 소리 나오겠지. 예. 그러니까 그냥 만만하게 이런 거예요. 예. 여러분 평상시 같으면 뭐 다른 데 욕하겠어요? 뭐 욕 못하지.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고 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한국에서 왜 사람들이 이렇게 화가 나 있냐 하면 이걸 제 나름대로 좀 생각해서 풀어본 거예요. 예. 오늘 아마 찬반 논란이 꽤 많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뭐 저한테 뭐 욕하고 덤비고 뭐 별로 신경 안 써요. 예. 신경 안 쓰는 게 그냥
하이드 시켜버리면 되거든. 예. 열심히 좀 길게 좀 적었으면 좋겠어요. 욕하는 사람들은 좀 사명감을 가지고 저한테 욕을 하려면 이만큼 적어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적어야지 제가 읽어보지도 않고 바로 하이드 시키거든. 본인은 한 30분 적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1초면 하이드가 되니까 얼마나 통쾌한지 몰라요. 예. 그 하이드한 재미가 은근히 유튜버들의 스트레스를 풀어줘요. 예. 유튜브 진짜 천재야. 유튜버들이 받는 그 악플의 스트레스를 그 하이드하는 숨김 기능이 진짜 많이 풀어줘요. 어떤 인간은 이만큼 적어요. 예. 아마 적어도 30분 이상 적었을 거예요. 예. 적은데 그렇게 길면 보지도 않아요. 그냥 앞에 한 두 글자 읽다가 삐딱하다 그러면 그냥 바로 숨김. 그럼 본인만 보여요. 본인은 적었다 뿌듯하겠지. 근데 남들 안 보여. 저도 안 보여. 그럴 것이에요. 예. 그게 장문의 글일수록 숨김할 때 아주 그 묘미가 좋더라고요. 스트레스가 확확 풀려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악플 달아주실 분들은 좀 길게 좀 적어주세요. 예, 욕도 많이 하면서 아주 길게 적어주세요. 예, 그러면 제가 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너무 화내지 마세요. 뭐 화내고 좋을 게 뭐 있다고. 예, 자꾸 화냅니까? 누가 여러분 불구 대천지 원수예요. 예. 하여튼 이게 그렇게까지 원수인지 모르겠어. 무슨 매국노 저쪽은 별의별 소리가 다 나오는데 아니 그렇게 불구 대천지 원수라고 그렇게까지 화를 내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예. 그러니까 평상시에 좀 다른 걸로 스트레스를 푸세요. 운동, 여행, 예, 이런 걸로 좀 화를 푸시는 게 좋지 않을까. 괜히 또 술로 풀면 또 더 사고 치니까 건전하게 좀 화를 푸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이제 한국 여기민 오신 분들도 한국에 살다 보면 또 쌓일 거예요. 예, 함부로 말 못하니까 화를 좀 건전하게 푸시는 스트레스를 좀 건전하게 푸시는 방법 연구해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또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파이팅!